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경험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뢰가 깨졌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혹시 그 갈등이 점점 더 깊어져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족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제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 가족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함께 잘 이겨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하고 그로 인해 저희 가족은 끔찍한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사건은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버렸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그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40년을 함께한 부부로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고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들의 일상은 정말 평범하고 조용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전원주택에서 은퇴 후에도 조금씩 활동을 하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바쁘게 지내면서도 부모님과 자주 연락을 하고 주말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러 집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고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말 그대로 천지를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아버지는 아침에 빌라 청소를 하러 나가셨고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타고 간 차가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집중하기 위해 전화를 끊었을 때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의심과 걱정이 섞인 채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친 후 회사에서 퇴근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당당하며 언제나 든든한 존재였고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통화한 건 겨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가 승진한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며 너 잘한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저희 가족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고 특히 어머니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서로 40년을 함께 살아오셨기에 아버지의 죽음은 어머니에게 그 어떤 상실감보다도 더 깊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어머니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상실감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온 부부였기에 아버지의 빈자리는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장례식 기간 내내 어머니는 별다른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시지도 않았고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를 보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얼마나 힘들고 무너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겪고 있을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례를 마친 후 우리는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형제들 모두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평소에도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자주 어머니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슬픔에 빠진 모습을 보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려 했고 저도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들러 아버지의 일을 돕고 형은 퇴근 후에 가끔 저녁을 함께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살피려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하며 안부를 챙겼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셨지만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며 홀로 떠나는 느낌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빌라 관리도 다시 시작하시고 이웃들과 산책도 다니셨습니다. 그 모습은 일종의 희망을 느끼게 했고 저는 어머니가 슬픔에서 벗어나 조금씩 평정을 되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점차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에 대해 점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그 불만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단순히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불만이 심화되면서 저는 점점 더 그 상황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변화는 정말 갑작스러웠고 저도 그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점차 더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들로 시작됐지만 그 갈등의 깊이는 점차 커졌고 결국 저와 아내, 어머니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의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헛소리를 한다거나 자기 혼자서 과거의 일들을 반복하신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혼란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불만을 듣고도 저는 어머니가 너무 슬퍼서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이야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그 불만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어머니가 정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자꾸 자기 혼자서 중얼거려요. 아무리 봐도 그건 단순한 외로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저 아내가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어머니가 혼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불쾌한 표정을 짓고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말할 때는 정말 이상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요? 아내의 불만은 점차 구체적이고 강한 비난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어머니가 자주 자신을 이상하게 대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자꾸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불안감이 점차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제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자꾸 자신을 무시하고 나중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상한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자서 그리움에 잠겨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자기 남편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내 남편을 남자로 보시는 것 같고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계속해서 어머니가 집착하고 있다는 말에 저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자꾸 내 남편이 돌아왔다고 하시면서 대화하는데 그게 너무 이상해요 라고 했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의 불만은 점차 더 강한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무시한다고 하거나 내가 가져간 음식을 이상하게 대하고 자꾸 반복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나를 빼앗으려 한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왜 내 남편을 그렇게 보시지? 내가 자꾸 아들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그저 아내가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말은 더 구체적이고 그 심각성은 커져갔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그런 불안감은 점차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자주 어머니에 대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의심하고 자꾸 남편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들 내 남편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아내는 점점 더 불만을 쏟아내며 어머니가 점점 불안해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하시고 그걸 믿고 계세요. 이건 단순히 슬픔에서 오는 거라기보다는 점점 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신 게 아닐까요? 아내의 말은 점차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의 말에 점점 더 의존하며 어머니의 상태를 점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점점 더 거칠게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내 남편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남편에게 돈을 받았다고 말하시고 자꾸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내는 자꾸 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단지 아내가 민감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점차 아내의 불만이 커지면서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점차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내 남편을 자기 남편처럼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내 남편이 돌아왔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저는 정말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말을 믿게 되었고 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고 그 갈등의 본질은 더 이상 단순한 오해가 아닌 점점 더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불편한 기류는 이제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어머니를 조금 이상하다고 표현하면서 가벼운 걱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갈등은 점차 더 커져갔고 아내는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 후에 보여준 기묘한 행동들에 대한 아내의 우려는 점점 더 구체화되었고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자꾸 내가 남편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아내는 점점 불안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느꼈고 그 감정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단순히 오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어머니가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의심하는 것 같고 자꾸 내가 아들을 빼앗았다고 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라며 자신도 모르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보낸 신호는 명백한 불안의 증거였고 저도 점차 아내의 말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관계는 그 어떤 말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가 자꾸 어머니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고하자 저도 어머니에게 혹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대화할 때도 여전히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은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정말 그리 이상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점점 더 이질감을 드러내고 있었고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아내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여전히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저를 이상하게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가져다 드리면 그걸 이상하게 쳐다봐요. 예전에 그럴 리 없었잖아요. 아내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 불안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이상해지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한동안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했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못 가는 동안 어머니 챙겨줘. 걱정돼서 그러는데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렇게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장 중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지 혹시라도 어머니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출장이 끝난 후 돌아왔을 때 아내는 여전히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이상해요. 오늘은 정말 심했어요.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내 남편 어디 갔지? 라고 하셨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또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상태였을까? 아내는 점점 더 그 상황을 극단적으로 묘사하며 불안감을 드러내었고 저는 점차 아내가 말하는 대로 어머니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가 잠깐 바쁘셨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상한 말을 계속하세요. 오늘도 어제도 자꾸 아버지 얘기만 하세요. 내 남편이 돌아왔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정말 불안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결국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내가 계속해서 과장된 이야기들을 하는 건지. 아내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그 불안은 저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며 걱정을 표했고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무엇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다시 한번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심지어 내가 아들한테 뺏긴 것 같다며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자꾸 내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 아들 어디 갔냐? 고 묻고 이상한 말을 계속했어요. 정말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고 그때부터 저도 점점 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단순한 오해로만 생각했지만 갈등은 더 이상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나날이 더 심각해져 갔고 저는 점점 아내가 말하는 대로 어머니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모든 것이 급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 이상 평범하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어머니를 의심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고 그 불안감은 제게도 확산되어 왔습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고 갈등은 어느새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두고 가는구나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차가운 바닥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머니는 점점 더 외로워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이 점점 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아내는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불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어머니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아내의 말만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자책감이 제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 아내는 여전히 어머니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저에게 계속 불안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심했어요. 어머니가 내가 뭐라고 했는지 묻더니 갑자기 저를 밀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라고 아내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두려움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흔들었고 저는 어머니가 정말 이상해진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내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내 남편을 빼앗으려 하시는 거 아니죠? 내 아들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말이 어머니의 진짜 마음인 것처럼 믿어버린 거였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내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며 저에게도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가 또다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집을 떠나면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전혀 모른 채 대화했다는 아내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고 출장 중에도 계속 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아내가 어머니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는 동안 그 불안감을 키운 건 바로 아내의 상상력이었고 어머니는 사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상황을 넘기고 아내만을 믿었던 저는 결국 그날 아내의 말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었고 어머니의 반응은 점점 더 무의식적인 상태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불안감에 휘둘린 나머지 어머니는 점점 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아내는 자신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안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그날 아내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아내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눈에 띄게 다른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녀의 태도를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돌아왔어요? 라고 묻자 아내는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해서 급히 돌아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내는 정말 어머니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 사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계속 믿고 있었고 그녀의 불안감은 저에게 그저 걱정거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알게 된 진실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아내의 말에 휘둘려왔는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어머니를 심하게 괴롭히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단 한 번도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에게 마치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처럼 행동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내의 태도에 점점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갈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고 아내는 그날도 어머니를 폭력적으로 다루며 제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에게 내 아들을 빼앗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 내 남편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잖아라고 말하며 그 말은 어머니에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사건을 알게 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였고 그때부터 저는 점점 더 아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내는 그렇게 변했을까? 그녀가 왜 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대했을까? 저는 그때부터 점차 아내의 행동이 그냥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더 깊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말에서 드러난 그 망상적 사고와 폭력적인 행동은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내와 어머니 둘 모두의 마음을 치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일이 터지고 난 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때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로 인해 가족의 관계가 파괴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와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두려운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내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던 그 죄책감은 쉽게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주셨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 해왔던 무심한 행동들이 마음속에 맺힌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제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에 비해 저는 그녀에게 충분한 이해와 보호를 주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그 불안함을 느끼고 그 불편한 침묵 속에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저를 다시 받아들여 주셨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매일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제가 어떤 점에서 그녀를 상처 입혔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되돌아보며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회복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계셨고 매일 그 상처와 마주하면서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뭐가 그리 중요한 사람이냐? 그 말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자신을 그저 부차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인생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였던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낮춰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였기에 저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견뎌온 강한 분이지만 이번 사건은 그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어머니가 저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고통이 너무 크고 깊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머니의 마음을 열어가며 신뢰를 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몇 달간 이어졌고 저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아내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보고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매우 가슴 아픈 것이었고
저는 그때마다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가도록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내에게는 자존심과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에 그녀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중요한 것은 아내가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의 갈등을 풀어가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저는 드디어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어머니를 직접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결국 그날 아침 아내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아내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의 문제였고 그 시간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너는 내 할 일을 다 했어라고 말씀하시며 제가 해낸 일에 대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다시 회복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어머니가 가끔씩 불안해하시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더 이상 그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으셨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란 서로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보며 어머니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가족 모두가 더 단단해지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그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당연히 여기고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선 이해와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의 갈등을 통해 가정 내에서의 신뢰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그 어떤 갈등이든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가정에서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상처를 주었던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사랑을 나누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혹시 그 갈등을 풀기 위해 조금 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기를 바라며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